네, 요즘 정말 심리검사를 활용한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졌고 MBTI가 가요 제목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저도 석사 때 MBTI 보수교육까지도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MBTI가 우리가 이제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데는 꽤 괜찮은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객관성에 있어서는 심리검사로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BTI는 융의 성격 유형론에 근거해서 만든 검사인데요. 여기서 측정하는 성격은 주로 이제 사람들의 선천적인 성향을 의미해요. 하지만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이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또 후천적으로 완성되고 변화해가는 그런 인성이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MBTI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대로 이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외향과 내향 차원이 제일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내가 선천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자라온 환경이 또 일하는 장면이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표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외향적인 성향이 더 발달해서 검사상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제가 MBTI 검사가 너무 대중화된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사람들이 MBTI 검사가 너무 유명하니까 객관적이고 타당한 심리 검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실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정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려스러운 점이죠. 사실은 MBTI가 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규준이 없는 검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가 사실 없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주로 내 나이 또래 여성들과 비교해서 작은 편이다, 큰 편이다, 평균에 비해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건데 이 검사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 산출되는 방법이 나의 내향성 점수랑 외향성 점수 이 둘 중에 뭐가 더 높냐 이것만 얘기를 해서 내향성이 높으면 그게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사실은 없는 검사입니다. 앞서 질문에 적용을 하면 T는 사고 유형을 의미하고 F는 감정형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사고에 근거하냐 감정에 근거하냐를 의미해요. 그런데 앞서서 주신 예에서 동생은 T유형이고 자신은 F유형으로 나왔어도 자신이 동생보다 감정이 더 발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동생이 자신보다 더 사고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항상 이렇게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검사를 받고서 그 틀에 딱 맞춰서 누군가를 막 단면적으로 평가하고 이 편견을 갖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MMPI와 MBTI는 둘 다 검사 이름에 성격이나 인성 이런 말이 들어가서 비슷한 검사로 잘못 아시는 일반인들이 많은데요. 사실 두 검사는 용도가 많이 다른 검사입니다. MMPI는 미네소타 멀티페이직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의 약자인데요. 이게 원래 정신과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로 정신과 병원이나 공신력 있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평가 도구입니다. 일반 성격 검사보다도 훨씬 전문적인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 또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이걸 실시하고 해석할 때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MBTI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성격 성향을 알아보는 일반적인 검사, 성격 검사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MMPI를 인터넷에서 혼자서 실시하고 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과잉 해석하거나 과소평가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스스로 위축돼서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ADHD는 주의력과 과잉 행동 문제가 있는 장애인데요. 주로 아동기에 발병을 해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다행히 호전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이 성인이 되어서도 집중력에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성인 ADHD로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지속 정도에 따라서 추가 진단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 ADHD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의력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기능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보고식 검사로만 진단하기보다는 지능검사랑 주의력 과제를 포함한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사 비용이 이제 많이 든다는 게 대체로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만약에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없고 또 신체적, 의학적인 문제도 없는데 이 지속적으로 주의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학업이나 일을 지속하는데도 너무 지장이 크다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림을 이용하는 검사들을 우리가 투사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투사검사는 질문지로 하는 그런 자기보고식 검사가 갖는 한계, 즉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측정하기 때문에 왜곡이나 거짓 보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들이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투사검사죠. 그래서 검사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의 어떤 감정, 갈등,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투사해서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로샤 검사, HTP, 또 TAT 이런 검사들이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투사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이 사실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질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가 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사 검사일수록 실시자의 숙련도나 또 얼마나 많은 사례를 접해봤는지, 슈퍼비전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사 검사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고 또 충분한 양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수량적인 지표가 산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한다, 그런 검사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전문가들도 그 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도 TV에서 정식으로 업체에 의해서 출판되지 않은 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검사가 갖추고 있는 요건은 첫째, 검사가 표준화된 검사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검사의 지시사항이나 문항수, 시간 제한, 실시 방법 이런 것들이 검사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잘 정해졌는지 일관성 있게 실시할 수 있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 규준이 있어서 검사에서 얻은 점수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울증 검사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만 그에 따라서 상담이 필요한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좋은 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신뢰도는 검사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타당도는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심리 측정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무게를 재려고 저울을 샀는데 매일 몸무게를 잴 때마다 숫자가 계속 달라져요. 심지어는 무게가 아니라 지금까지 쟀던 게 키였다 라고 한다면 그 저울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자신한테 필요한 심리검사를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실시해주는 전문가 그리고 그 기관의 전문성을 확인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전공의 학위가 있는지, 또 국가나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